얼마 전에 조금 신기한 사건이 있었어요. 틱톡에서 유명한 틱토커 한 분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신장에 결석이 생겼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불닭볶음면이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이걸 계속 먹었답니다. 아니 그 매운 걸? 그럴만도 하겠다 싶은데 재밌는 건 이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이 불닭볶음면에 중독이 됐던 거죠. 자기 불닭 먹다가 입원한 것도 영상으로 찍어 올리셨던데 이게 조회수가 2천만 가까이 나와서 또 화제가 됐어요. 이 불닭이 여전히 해외에서 먹히는 컨텐츠라고 합니다. 특히 틱톡에서 꾸준히 팔리는 영상인데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래퍼인 카디비도 틱톡에 불닭 먹는 영상을 올렸거든요. 틱톡에 관련 영상이 많이 돌길래 나도 한번 해봤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것도 조회수가 2천만 가까이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주로 까르보 불닭이 잘 팔리는데요. 이게 조금 덜 매워서 현지인들이 부담없이 먹는 것 같아요. 인기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지금은 품귀까지 있다고 합니다. 카디비도 이거 구한다고 직접 운전까지 했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미국의 한 소녀가 까르보 불닭을 선물로 받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운 거예요. 이 영상이 또 화제가 돼가지고 삼양에서 이 소녀한테 1년치 라면을 선물했더라고요. 미국에서 인기가 참 대단하죠. 전반적으로 불닭볶음면의 인기나 화제성이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느낌인데 이게 국뽕하려고 썰 몇 개 따와서 제가 방정 떠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불닭의 인기는요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삼양의 해외 매출이 아주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작년에만 34%가 성장했거든요. 이 해외 매출 중에 80%는 불닭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사실상 불닭으로 해외 매출을 키운 거죠. 덕분에 삼양은 이제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잘 팔리는 기업이 됐어요. 이미 4년 전에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앞질렀고요. 작년엔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70%까지 나왔어요. 이제 삼양은 내수 기업이 아닙니다. 수출 기업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해외 매출 덕분에 전체 매출도 성장하면서 작년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매출 1조를 달성했고요. 매출 성장률도 30% 이상 나왔고 특히 영업이익은 60% 넘게 성장했어요. 지금 뭐 날아다니고 있죠. 보통 농심이랑 오뚜기, 삼양을 업계 빅3라고 하는데 지금 이 셋 중에 기세가 제일 좋은 게 삼양이에요. 물론 최근만 따지면 농심이나 오뚜기가 3배 정도 우람하긴 하죠. 삼양은 연매출 1조를 작년에 달성했는데 농심이나 오뚜기 같은 경우는 진작에 연매출 3조를 넘겼거든요. 아무래도 농심은 라면 말고도 스낵 쪽에도 히트 상품이 많잖아요. 새우깡이나 바나나킥 같은 것들 그리고 프링글스나 켈로그 같은 해외 브랜드 식품도 의외로 농심이 유통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주력인 라면도 제품군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죠. 또 이들의 상당수가 메가히트 상품이고 그만큼 내수 시장에선 부동의 1등이고요. 이 체급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 오뚜기는 결이 조금 다른 게 여기는 라면 쪽 비중이 조금 가벼운 편이에요. 매출에서 라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농심은 80%, 삼양은 90%가 라면이거든요. 그만큼 라면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낮은 거죠. 대신에 오뚜기는 라면 외 제품군이 엄청나게 많은데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거의 모든 가공식품을 다 만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매출을 만드는 출처도 엄청나게 많고 체급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삼양은 조금 냉정하게 말해서 불닭볶음면 원툴이거든요. 매출의 70%가 불닭에서 나와요. 체급이 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의 체급 말고 성장판이 제일 열려있는 건 삼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 매출 성장률이 삼양은 30%가 넘었잖아요. 근데 농심이랑 오뚜기는 10%가 안 되거든요. 삼양이 3배 정도 성장이 빠릅니다. 이런 성장세는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고요. 특히 올해 1분기만 놓고 보면은 제일 큰 시장인 중국이랑 미국에서 매출이 200%씩이나 성장했거든요. 엄청나죠? 근데 같은 기간에 농심이나 오뚜기는요 성장이 조금 정체되는 모습을 연출했어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거죠. 심지어 삼양은 성장하는 족족 이문까지 많이 남기고 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12%가 넘었어요. 근데 농심은 6%가 나왔고 오뚜기는 7%가 나왔거든요. 삼양이 경쟁사에 비해서 많이 남겨먹고 있는 겁니다. 보다시피 삼양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 거라고 기대가 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고평가를 받고 있어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10만원대 하던 게 50만원대까지 튀었어요. 결국은 시가총액으로도 업계 1등을 먹었더라고요. 아직은 농심이랑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원래 처음에 업계 1등은 삼양이었거든요. 그러다 후발주자인 농심한테 점유율 1등을 내어주게 되고 89년에 우지파동이 터지면서 추락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몇십 년 만에 시총으로 남아 농심을 다시 잡아내는 상황이 된 거죠. 참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말이 와닿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경쟁사들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농심도 주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최근 몇 개월도 오르막길을 타고 있고 농심도 해외에서 꽤 잘 팔리고 있거든요. 물론 성장세가 삼양만 못하고 기복도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삼양처럼 국내보다 해외 매출이 더 잘 나온다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나름 해외 매출 비중이 37% 정도가 나와요. 사실 이것도 국내 매출이 워낙에 커서 해외 매출 비중이 적게 보이는 거지 오히려 해외 매출 액수로만 따지면은 농심이 삼양보다 많이 팔렸어요. 작년에 삼양이 8천억 농심이 1조 2천억 이상 팔렸으니까. 특히 해외도 제일 효자 상품이 신라면인데 이 신라면 하나만 놓고 보면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리고 있긴 해요. 반면에 오뚜기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게 주가가 8년째 내리막길을 타고 있어요. 여기는 문제가 해외 판매 비중이 적고 내수 의존도가 조금 높거든요. 근데 내수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낮잖아요. 주가가 고평가받기가 힘든 거죠. 실제로 오뚜기의 작년 라면 매출 중에서 해외 비중은 13%밖에 안 돼요. 빅3 중에 해외에서 라면을 제일 못 팔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뚜기는 라면 의존도가 낮으니까 라면 좀 못 팔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라면 말고도 그냥 해외 매출 자체가 안 나옵니다. 작년 전체 매출 중에 해외 매출 비중이 10%가 조금 안 나왔어요. 완전히 내수 기업이죠. 참고로 농심이 37%, 삼양이 68% 정도 나오거든요. 경쟁사에 비해
비해 많이 낮은 거죠. 사실 오뚜기가 식품 쪽을 워낙에 많이 하는데 국내 식품을 수출을 한다는 게 솔직히 어렵기는 해요. 우리만 해도 수입산보다는 국내산을 많이 먹으니까. 어쨌든 이게 오뚜기의 한계점으로 지적이 돼 왔고 당연히 오뚜기도 놀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 매출을 늘리겠다고 해외 사업부도 키우고 이거저거 열심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다시 불닭 얘기로 돌아와서 불닭은 어쩌다가 해외에서 이렇게 잘 팔리게 됐냐? 이제는 조금 유명한 얘기가 됐는데 처음 세계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유튜브였죠. 2014년쯤에 유튜브 영국 남자 채널에서 영국인들이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이 대박이 터지거든요. 이때 불닭볶음면이 많이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말고도 한국형 먹방 콘텐츠가 세계화가 된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외국에서도 먹방을 먹방이라고 불러요. 한국어를 쓰더라고요. 요즘에 먹방 채널들 보면은 구독자가 1000만 언저리 있는 채널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다 외국인 구독자가 많아서 가능한 건데 그만큼 외국인들이 먹방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근데 이 먹방의 주요 콘텐츠 중에 하나가 불닭 챌린지예요. 불닭 안 남기고 먹기 빨리 먹기 이런 거 하는 건데 2016년쯤에 이 불닭 챌린지가 해외로 퍼지게 되는데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요 이때 나온 챌린지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히 이때부터 불닭 매출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에 한류 스타까지 가세하면서 이 챌린지가 오랫동안 장수하게 되는데 특히 BTS의 지민군이 먹는 영상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삼양의 김정수 부회장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고마웠다고 언급한 적도 있어요. 사실 이 챌린지 영상이 컨텐츠로서 밸류가 좋은 게 매운 거를 잘 먹는 것도 컨텐츠가 되고 못 먹어서 리액션하는 것도 컨텐츠가 되고 나만 죽을 수 없으니까 주변에 권하는 것도 컨텐츠가 되고 되게 재밌는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물론 챌린지라는 게 수명이 길어봐야 한계가 있죠. 솔직히 저는 꼬꼬면이나 짜왕처럼 불닭도 잠깐 유행하다 끝날 줄 알았어요. 한국인이 먹기도 매운데 외국인들이야 재미로 먹다 말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이 불닭볶음면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사건이 터지는 게 바로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때 집에만 있다 보니까 라면 같은 간편식을 접할 기회가 많아진 거예요. 실제로 라면을 안 먹는 지역에서는 이때 처음 라면을 접해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 코로나 끝나고 다음에 한 번 더 보너스 찬스가 찾아온 게 전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이죠. 식비가 비싸다 보니까 라면 같은 저렴한 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그 중에 하필이면 불닭이나 신라면처럼 매운 라면의 성장세가 유독 강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재밌는 현상이 있는 게 매운맛을 선호하는 추세가 관찰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캡사이신이나 고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불닭이나 신라면이 잘 나가는 것도 이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지금 불닭 브랜드로 나오는 제품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 중에 보면은 조금 덜 매운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매운맛에 대한 벽을 조금 낮추면서 대중성을 강화하고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인데 실제로 매운맛이 덜한 까르보 불닭이 미국에서 잘 팔리는 거를 보면은 전략이 잘 먹히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레시피 컨텐츠의 확산이에요. 불닭을 조금 덜 맵게 먹겠다고 우유나 계란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여러 가지 레시피를 개발해서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매운맛의 벽을 낮추는 방법을 공유하는 컨텐츠가 퍼지면서 판매량 증가에 일조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 제품 자체의 경쟁력도 있다고 보는 게 매운맛 챌린지로 유명했던 음식들 중에서 지금 안 보이는 음식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맵기만 해가지고는 한때의 유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불닭은 챌린지 이후에도 오랫동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게 맛있게 매워가지고 중독성이 있다. 이런 평가가 조금 있습니다. 삼양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터진 게 정말 다행인 게 이게 단순한 실적 개선 이상의 돌파구가 됐거든요. 사실 국내 라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종원대에서 성장이 정체가 돼 있어요. 내수 시장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인은 이미 라면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인당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1, 2등을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래도 인스턴트 라면의 발상지인 일본이랑 가까워서 그만큼 라면 산업도 빨리 받아들인 케이스다 보니까 라면이 거의 반 주식이 돼 있잖아요.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기 힘들다는 거죠. 아니 뭐 그렇다고 한국 인구가 느는 것도 아니고 와중에 중산층 비중은 또 많아져가지고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만큼 라면에 대한 인식은 또 안 좋아졌고요. 근데 내수 시장을 벗어나면 특히 아시아 시장을 벗어나게 되면은 라면을 안 먹는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아직은 넓힐 시장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글로벌 라면 시장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수 시장은 또 문제가 경쟁이 치열해요. 신제품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또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먹던 라면만 계속 먹어요. 아직도 신라면, 짜파게티, 육개장이 원탑이잖아요. 저도 이거랑 진라면, 삼양라면, 왕뚜껑, 팔도비빔면 이 정도만 번갈아 가면서 먹거든요. 신제품 내 가지고 대박을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수 시장은요 가격까지 통제가 돼요. 한국에서 라면이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잖아요. 이게 민생이랑도 직결이 돼 있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론이나 정부의 견제를 받아요. 물가 상승률 이상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부가가치 창출에도 제약이 있는 거죠. 근데 해외 시장에서 라면은요 기호식품이에요. 가격을 통제할 이유가 없어요. 라면 자체가 생소한 나라가 많아가지고 라면 값이 얼마가 적당한지도 잘 몰라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 수 있고요. 실제로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많이 팔수록 더 많이 버는 구조예요. 특히 지금 환율까지 고환율이잖아요. 외화를 벌어다가 원화로 환전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비싸게 팔고 환율까지 좋아버리니까 부가가치가 두 번이나 펌핑이 되는 거예요. 삼양이 유독 영업이익률이 좋은 것도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오뚜기는 수출 비중이 적은 편인데 고물가의 고환율 때문에 원자재만 비싸게 사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미를 보기가 조금 힘든 거죠. 어쨌든 물이 들어오는 만큼 삼양도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요. 수출량을 늘린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출 시장의 다변화인데 원래의 불닭은 아시아에서 많이 팔렸어요. 매출이 중국이나 동남아에 많이 집중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 중동, 아프리카 쪽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아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됐고요. 앞에서 미국에서 잘 나간다고 얘기를 했던 게 이런 맥락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팔리는 시장을 확대를 하면서 매출 규모를
키우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지역 시장을 공략할 전략으로 현지화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현지인 입맛에 맞는 현지 전용 제품을 개발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유통망의 확보죠. 현지 유통이 돼야 파는 것도 가능해지고 매출도 나오는 거니까. 특히 가능한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이 되려면은 현지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인터넷 쇼핑몰 같은 곳에 납품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진출한 지역마다 현지 법인을 세우고 현지 인력을 고용해서 영업을 뛰고 있어요. 미국에도 현지 법인으로 삼양 아메리카를 세우고 코스트코랑 월마트에 입점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작년 매출도 154%나 성장을 했어요. 올해 1분기엔 200% 성장을 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삼양의 전체 매출에서 불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예요. 불닭이 인기가 많아져서 그런 거니까 당장은 좋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장기화가 되면은 결국 불닭 원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불닭의 인기가 정체가 됐을 때 회사 전체의 성장이 정체가 되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히트를 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군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로 해외 판매 전용 브랜드도 만들고 있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